지금 본인 전화번호도 생각이 안 난다는 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뭐 은행이나 업무 볼 때 예, 전화번호요 하는데 제 전화번호를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 확인 좀 해볼게요.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기억 많이 하면 또 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는 미국 뉴저지에 계시는 유튜버 유선남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리는 저만 안 들리는 것 같고요.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지난주 이슈부터 좀 정리해 볼 텐데, 일단 지난주에 가장 주요했었던 게 PC였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번 주 주요 키워드들을 제가 몇 가지를 선정하긴 했었는데, 이 중 사실 생각보다 영향력이 있었던 키워드는 PC 물가지수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 말고도 그래도 저번 주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줬던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PC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PC 물가지수는 예상대로 나오고 근원 PC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느리지만 진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나왔던 지표들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구재가 내려갔습니다. 내구재라는 건 자동차나 가구 등 여러분들이 자주 바꾸지 않는 물품들을 내구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구재에 대한 사람들의 소비 패턴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가고 있다라는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 자동차 가격은 중고차 가격이 이제 사 기업들 사이에서 조사되는 가격에서 소폭 오르는 것으로 보였는데 PC 물가지수나 CPI 물가지수 양쪽 다 자동차 및 부품과 가구 및 가전제품에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내구재 우리가 자주 바꾸는 것들에 대한 수요는 소폭이나마 가격들이 올라간 것으로 관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의류 및 신발 제품에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전달에 비해서 1.2%나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여전히 가장 커다란 적이었던 건 바로 가솔린 및 에너지 상품들이 여전히 PC 물가지수에서 가장 커다란 상승치를 차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재미난 부분은 서비스 지표가 이제 슬슬 좀 내려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사실 저번 달 같은 경우는 금융 및 서비스 및 보험 관련된 가격 지수가 상승했었는데 일단 이것 자체는 이번 달까지 유지가 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운송 서비스 정확히 얘기하면 항공 관련돼서 많이 해외로 나가는 여행 관련된 수요가 줄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비행기에 대한 가격 서비스 자체가 1.1%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서비스 지표도 이제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평평해지는 구간이 오고 있지 않나 라는 지표가 사실 이번에 PC 물가 지표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결국 이 지표가 나오고 난 뒤후에 채권 관련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 사실 이 PC 물가 지표 자체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재미난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택 압류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결국 금리가 7% 가까이 높은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면서 특히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등을 중심으로 주택 압류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의 전년 동기 대비 37%나 텍사스에서 은행에 압류된 주택수가 늘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 이유는 플로리다의 올란도와 템파, 마이애미들이 뒤를 이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사실 블룸버그에서 안 그래도 딱 어저께 나온 뉴스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주택 관련해서 리스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표는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번 주에 발표가 될 노동 지표들에 아마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트럼프 관련된 주식들, 테마주들, 밈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가 이렇게 유죄를 받고 난 이후에 요거에 대해서 사실 도박사들이 베팅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베팅을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5% 이상 바이든 대통령을 조금 더
높게 당선된 확률을 가져가고 있다가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5%가 따라잡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재미난 건 이런 편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 트럼프가 이거는 음모다, 우리는 항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해 이후에 500억에 달하는 정치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그에 따라서 또다시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조금이나마 더 높게 책정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소식에 따라서 트럼프 밈 주식들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트럼프 관련된 테마주들이 크게 앞으로도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재판이 2개 더 남았다라는 점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우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사실 이미 박종원 팀장님이 정리를 해주셨지만 요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네. 사실 세일즈포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CRM이나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관련 대주 중에 가장 커다란 회사 중 하나인 실적이 가이던스가 좀 많이 망가졌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매출과 EPS 양쪽 다 미스를 했고요. 2025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미스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나 클라우드 관련된 수요가 이제 정점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BTIG의 조나단 크린스키 수석 분석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반도체주와 빅테크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증시가 계속한다면 앞으로 지수의 조정폭은 더 깊어질 것. 그리고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 제프 디그래프 기술 분석자는 반도체주가 전체 최대 20%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델 실적도 여러 가지를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델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분명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AI 서버가 지속적으로 가격 경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 AI 서버가 사실 그렇게까지 커다란 성능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엔비디아 칩만 쓴다면 AI 관련된 서버가 그렇게까지 커다랗게 성능 차이를 안 나다 보니까 가격 경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델의 서버를 쓰든 SMCI의 서버를 쓰든 마진율을 크게 가져갈 수가 없는 관련된 실적에 대해서 어닝콜에서 발표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델을 포함한 반도체주 혹은 서버 혹은 AI 관련된 주들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려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줬던 건 국채금리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2년물, 5년물, 7년물에 대한 국채 경매가 앞으로 옐런 재무장관이 더 많은 국채를 갖고 올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릴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PC 물가 지수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높은 금리 수치를 유지해주면서 4.6까지 상승을 했다가 PC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자 4.5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조금 더 국채 경매를 조금 봐야 할 만한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번 주에 모든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들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그 말씀해 주셨던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누가 둘 중에 대통령이 될 것일까 베팅하는 그 도박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는 아니죠? 아니, 합법적인 웹사이트고, 네. 이건 프리딕핏이라고 해서 네네. 약간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웹사이트다 보니까, 네. 사실 예전에 같은 경우도 힐러리 클린턴 이제 후보자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실 여론조사를 조사를 할 때 네. 거의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자가 더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웹사이트에서만 트럼프가 될 거다라는 결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많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웹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현재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보도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의 사실 이런 법적인 공방이 펼쳐질 이슈들은 참 많은데, 이게 계속 이제 항소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6개월 이상이 시기가 끌어지게 되면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분위기상 어떻게 좀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조금 우세했던 게 조금 누그러진 것 같습니까? 일단은 확실히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이 되게 된다면 사실 전례가 없던 일이긴 하거든요. 사실 네.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가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것도 좀 처음이긴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립 관련된 투표자들은 약간 바이든 쪽으로 조금 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 쪽 진영의 사람들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계기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자금이 갑작스럽게 500억에 달하는 돈이 들어오기도 하는 것처럼 그 아마 이 출처는 부분에 모르죠. 대해서
네, 그쵸. 어. 네. 정확하게 출처는 적혀 네. 있지는 않았지만, 네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트럼프 진영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중앙 어. 지역에 있던 진영들은 조금 더 바이든으로 가는 계기가 되긴 했지만, 그랬구나. 결국 트럼프가 조금이나마 더 유리하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더 매체들 사이에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또 어떠한 이슈들이 시작을 좀 좌지우지할지 이슈 키워드를 네 가지로 짚어주셨습니다. 하나씩 보면 이제 노동지표, 유럽의 이제 금리 인하, 뭐 계속해서 지금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고, 유럽의 의회 선거나 엔비디아 키노트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고용 관련한 데이터 이번 주 좀 발표 주요한 게 예정돼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 간단하게 스케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요. 네. 일단 월요일부터 재미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와 ISM 제조업 지수, 제조업 물가 지수,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공장 수주 지표, 그리고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ADP 비농업 부문의 고용 변화, ISM 서비스업 지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유럽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의회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 비농업 고용 지수, 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실업률까지 여러 가지 노동 지표가 한꺼번에 발표가 되는 한 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노동 관련된 지표들은요, 사실 최근 들어서 확실히 노동시장의 수요가 둔화가 되는 징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들이 조금 안정이 되고 주택에 대한 리스팅,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들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번에 나왔던 노동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구인이직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왔고요.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실업률도 예상치보다 높은 3.9%가 나오는 등 여러 고용 관련된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긴 했는데요. 다만 조금 더 디테일한 지표를 보게 되면 아직 해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특히 졸트구인이직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해고가 늘어났다라기보다는 이직이 감소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노동에 대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 아직 해고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버틸만 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ADP 비농업 고용 지수는 사실 저번에 예상치를 유일하게 상회했던 노동 지표 중 하나였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도 낮은 임금 상승 속도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한 노동에 대한 수요에 대한 방향성은 거의 대부분이 일치를 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 과연 이런 분위기가 이번 주까지 유지가 될지가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노동 관련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관련한 데이터들 또 내용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사실 유럽,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기가 뭐 빠르면 9월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유럽은 이제 6월에 금리 인하가 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상 거의 확정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네. 보여드린 것처럼 예상치 자체도 금리 인하로 잡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ECB의 위원들이 나와서 금리 인하를 서포트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사실 유럽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미국보다 조금 일찍 잡힌 상황이고, 반대로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6월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게 잡히고 있고요. 다만 요것 관련해서도 미국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게 결국 유럽만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돈에 대한 수요가 유럽 주식시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미국 국채시장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 보니까 사실 유럽 혼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도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9월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이유가 분명히 뭐 각자 도생이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일찍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EU가 금리 인하를 6월에 하느냐 마느냐도 아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EU의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는 주식들이 많거든요. 결국 EU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미국 주식이 많이 상장돼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과 동시에 유럽의 의회 선거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
중국 쪽에 대한 대처나 미국과 같이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유럽의 의회 선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성향의 정치적 변수가 과연 작용하는지가 아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EU 같은 경우 중국의 전기차 관세에 대한 결정을 지금 뒤로 미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커다란 이유가 유럽의 의회 선거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관찰하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테마주의 정치인들이 누구인가도 아마 찾아보시는 것도 아마 중요한 투자에 관련된 변수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뭐 금융 정책,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지까지도 저희가 늘 뭐 몇 년째 확인하고 있지만 유럽까지 이제는 봐야 되는군요. 예, 유럽이 언제 할지, 뭐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우리 위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럽 쪽 이슈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주말 사이에 있었던 가장 주요한 이슈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 앞서서 우리 박종훈 팀장도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던데 우리 유산남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가장 좀 주요하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팀장님이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일단 저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되는 이제 컴퓨텍스 2024에서 젠슨 왕 CEO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젠슨 왕 CEO가 지금 당장 그래픽카드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 하나는 원래 어닝콜에서 1년 주기로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로드맵을 적어둔 게 사실 좀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종훈 팀장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제 블랙웰이고 그 다음에는 블랙웰 울트라를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플랫폼 틀은 유지를 하지만 칩에 집적되는 HBM3 모듈이 12단으로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스위치 칩인 스펙트럼도 스펙트럼 울트라로 업그레이드 되고, 결국 만약에 이 다음 것도 미리가 준비되면서 루빈 플랫폼에 대한 얘기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루빈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2027년에는 루빈 플랫폼 울트라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닝콜에서 나왔던 내용, 그리고 1년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리드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향후 TSMC의 생산효율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블랙웰 및 호퍼의 공급 상황을 보면 루빈 플랫폼이 출시가 되는 2026년까지 블랙웰은 지속적으로 주력인 채 계속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NV링크 스위치와 네트워크 스위치 등도 지속적으로 성능을 2배 이상 높인다라는 계획을 전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요거 말고도 재밌던 부분들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젠슨 왕이 엔비디아의 기술로 98%의 AI나 데이터 센터 관련된 비용 절감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97%까지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CEO의 계산법이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결국 젠슨 왕 CEO가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칩을 지금 당장 계속 새로운 칩을 기다리는 것보다 어차피 매년 업데이트가 될 테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환성을 최대한 늘려놓을 테니까 앞으로 우리 거를 지금 당장 사서 지금 당장 쓰는 게 가장 좋은 부분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엔비디아가 이런 AI나 데이터 센터 관련한 부분들에 리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략적 방향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호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는 점, 예전에 인텔의 틱톡 전략처럼 엔비디아가 2년 주기로 설계를 바꾸고 그 사이에 성능과 기승을 개선한 울트라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기업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다라는 전략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를 지속적으로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 뭐, 엔비디아의 이러한 앞으로의 행보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플랫폼 발표, 또 새로운 칩에 대한 내용들이 더 많이 나와줘야겠죠. 그 로드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다라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업별 내용들 두 가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람코의 주식 매각 소식, 요거는 지난주부터 좀 이슈가 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짜 돈이 많이 없나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네옴시티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여러 소스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큰 부분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는 건 아니지만 역시 사우디 아람코는 굉장히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가 안 되는 양을 매각을 하더라도 약 12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을 오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차피 계속적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주식을 매각하기를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 아람코에 관련돼서 뭐 악재로 작용할 만한 상황이다 뭐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사실 오펙 플러스에서 안 그래도 딱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오일에 대한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동시에 중국에 관련된 오일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언제쯤 다시 또 생산을 늘릴지에 대한 뭐 플랜까지 제시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오일에 관련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인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오일에 대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점으로 지목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애널리스트들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일에 대한 방향성이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기도 있기도 하고 생각보다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이 제조업 지수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애플의 WWDC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그쵸. 정말 애플 쪽에서 지속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내놓을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의 방향성이 차라리 애플을 팔고 엔비디아를 사자라는 방향성으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 애플을 엔비디아가 뛰어넘을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애플이 반격을 하기 위해서는 AI 관련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미 시리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기도 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도 했고요. 과연 AI 스토어 과연 나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성능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 그리고 챗GPT의 협업이나 아니면 구글과의 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과연 이 WWDC 하나에서 모든 걸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속적으로 다 이번에 오는 한 주 동안 아마 미리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두 가지 소식은 아마 회사별 소식으로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기업의 실적을 좀 눈여겨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이어서 사실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는 회사들의 어닝들이 좀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월요일부터는 길랩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화요일 날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그리고 HP 엔터프라이즈의 어닝 발표, 그리고 수요일 날은 룰루레몬과 차지포인트의 어닝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4월 달이나 뭐 3월 달에 의류 가격에 상승이 있었다라는 평가는 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룰루레몬에 대해서 좀 수요가 예전같이 상승이 높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이제 제가 음, 아는 친구가 이 룰루레몬 쪽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면은 30% 이상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원래 그 네. 친구한테 원래 많이 부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네, 자기가 네. 원하는 제품을 사달라고. 근데 네. 최근 들어서 그런 쪽 부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음, 그러다 보니까 현지 쪽에서도 룰루레몬, 특히 아무래도 룰루레몬 자체가 좀 비싼 가격을 자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수요의 상승세가 좀 주춤해지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떨지는 아마 어닝 발표를 보셔야 될 것 음. 같고요. 그리고 차지 포인트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테슬라 쪽의 고속 충전 이야기나 아마 이런 쪽에 대한 추가적으로 뭐 충전 단자를 늘린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과연 얼마만큼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었을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니오와 다큐사인, 니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중국의 전기차 관련된 가격 경쟁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관세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도 아마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주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룰루레몬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 레깅스계 에르메스다라고 불릴 정도로 가격이 꽤 고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경쟁 브랜드로 알로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또 유명 연예인 분들이 많이 입고 나오면서 룰루레몬의 위상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는 하는데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그 아베크롬비 앤 피치 이야기를 박종훈 팀장과 하면서 실제로 이제 미국 현지에 계시는 우리 유사남님께서도 과연 그 아베크롬비 앤 피치 그리고 오늘 주말 사이에 실적 나왔던 갭 이런 브랜드가 정말 인기가 많은지가 궁금해가지고요. 어떻게 좀 체감하시는지 실제로 사서 입으십니까?
아베크롬비 피치는 이제 보통 이제 몸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입으시는 에이, 거라서 그런 게 어디 사실 다 있어요. 사이즈가 다 머슬핏만 나오는데. 이게 다 머슬핏 위주로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요? 웃긴 거는 이제 그 친구들의 광고를 음. 보면 대부분 이제 우통을 벗고 있는 광고를 많이 찍는데 아니, 근데 그게 옷을 뭐냐면 그럼 왜 팔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롱 대상으로 이제 밈으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이게 머슬핏이라고 해서 몸 좋은 사람만 입는 많이 전략을 많이 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제 나이 때보다는 조금 더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조금 더 유행하는 종류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벤그롬핀 피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그쪽 브랜드 옷을 사와 입지는 않지만 사실 음. 최근 들어서 고등학교 대학생들 사이에서 조금 더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제 친구들을 통해서 조금 더 들어봤다라는 음. 말씀을까지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갭은 어때요? 갭도 많이 좀 그 매장이나 이런 데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나요? 일단 저는 갭이 가격이 싸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제 갭 아, 같은 경우는 갭과 바나나 리퍼블릭이 결국 같은 회사 출신인데 갭이 네. 조금 더 싼 브랜드고 음. 바나나 리퍼블릭이 조금 더 고급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요즘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비싸지기도 했다 보니까 갭 옷은 저도 뭐 TJ max나 가서 뭐 음. 사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저같이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네네. 위주로 조금 더 아직 옷에 대한 구매도가 음. 굉장히 높은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 아베크롬비 앤 피치 말씀해 주시면서 머슬핏이다라고 했는데 경활님 우리는 모두 근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무엇으로 조금 이제 가려져 가지고 그렇지 우리는 다들 근육을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런 거에 국한해서 예,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서서 잠깐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미국의 주택 압류가 급증을 했고 보면 이제 주요 도시 가운데 뉴욕도 그렇고 로스앤젤레스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대도시에서 주택 압류가 늘어났다라는 걸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과연 뚝 떨어질지. 왜냐면 이런 도시에는 또 그 외에 못지않게 돈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압류당한 거를 좀 싸게 이런 게 나오면은 또 줍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나요? 일단은 사실 이건 블룸버그에서 오늘 보도된 뉴스인데요. 사실 네. 리스팅 자체는 늘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수요는 늘지 않다. 바이어들은 안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이제 슬슬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끝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어, 금리가 너무 높기도 하고 이게 좀 사실 2021년에 이제 코로나 때 돈 내는 것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이제 네. 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내는 걸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약 24개월까지 돈을 안 내도 되는 부분들을 만들었는데, 음. 근데 이게 끝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문제는 원래 24개월간 돈을 안 냈다 보니까 그 모아진 돈에 대한 이자까지 이제 매달 내야 되는 시기가 다시 또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 프로그램에 조인하기 전보다 거의 한 만약에 뭐 24개월 내내 내가 돈을 안 냈다 싶으면 이자만 4, 500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오다 어, 보니까 그에 따라서 사실 텍사스 쪽이나 여러 가지 주들 갑자기 너무나 낮은 금리 때 사서 돈을 안 내던 사람들이 아마 조금 더 압류가 늘어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번에 노동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다면, 음. 실업률이 좀 높게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진짜로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는 지점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근육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왜 지방이라고 말을 못 하세요? 당당하게. 지방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부층이 조금 두꺼울 뿐이잖아요. 예, 지방이 아닙니다. 예, 피부층이 두꺼운 것 뿐이고요. 미국에 있는 브랜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중국 쪽 매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렇게 좀 저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스타벅스도 그렇게 저렴한 편의 가격은 아니잖아요. 커피치고. 그러면 현지에서 이제 스타벅스를 찾는 분들이 만약 뭐 매장이 좀 줄었다. 이런 느낌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단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이 커피에 관련해서는 미국의 스타벅스는 그렇게까지 비싼 느낌은 아니거든요. 물론 아, 던킨 그래요? 도넛이나 훨씬 더 음. 싼 느낌이 있긴 하지만 네. 미국 내에서의 스타벅스는 그냥 하루에 그냥 가서 맛있지는 않지만 그냥 브랜드 커피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음. 비싸지는다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커피 가격을 보게 되면은 뭐 라지 사이즈가 약 5불 정도 하는 건데 약 던킨 도넛도 한 3, 4불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커다란 가격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그렇군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음. 저번 주에 사실 제가 언급드렸지만 이제 로부스타 커피 원두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음. 관련해서
뭐 소비자들 사이보다는 조금 더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금 더 우려 섞인 시선들이 조금 더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두 가격이 상승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스타벅스가 좀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을 결국 소비자한테 떠넘길 수가 없어서 마진율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투자자들 포럼사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아무래도 이스라엘 관련된 얘기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관련된 얘기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딱히 가격에까지 신경 쓰는 모양새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얘기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그거 보니까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뭐라 그러죠? SNS에서도 그렇고 실제 대학교 졸업식에서도 그렇고 그런 관련한 이제 시위에 대한 문구도 언급이 자주 되고 관련한 시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누나가 졸업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아서 조금 위치가 좀 바뀌기도 하는 등 아, 아직까지는 조금 미국 내에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시위가 조금 존재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네. 몇 주 전처럼 막 격렬하게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싸움이 있다거나 그 음,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아마 지속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치 상태는 그래도 조금 더 음. 이어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뉴저지에 계시는 유선남님을 뵈니까 제가 항상 월요일마다 그 뉴욕 여행 갔을 때 뉴저지에서 바라보는 그 맨하탄의 뷰가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또 김프로님께서도 뉴욕 현지에 가셔서 인터뷰 다양하게 하셔서 지금 주말에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콘텐츠 못 보셨던 분들은 미국 주식 관련한 궁금증 우리 또 김프로님께서 잘 풀어주고 오셨으니까 그 콘텐츠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진행해 봤고요. 멀리 뉴저지에 계시는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보니까 현충일 휴일이 하루 있더라고요. 목요일.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4일밖에 못 보는 주에는 5일처럼 더 가득가득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 보내기 위해서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어김없이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